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이고 6월 5일날 지지난달에 시행됐던 96회 실무에 대한 거 여러분들과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설치해놨던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 클릭해서 보시고요. 문제는 지금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큰손 상사, 여기 화면을 이걸 볼까 한번? 자, 실무시험에 대한 거죠. 큰손 상사 코드번호 이 회사는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에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개인기업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었고, 회계 1급부터는 법인이라 그랬었죠. 지금 여기는 개인기업이에요. 회계기간 주어져 있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큰손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 검토해서 누락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 정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사업자 등록증 이 내용과 여기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하고 비교해서 틀린 것만 수정해주면 6점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걸 보셨다면 우리 똑같이 클릭해서 여기 회사 등록 클릭하신 다음에 큰손 상사에 대해서 자, 비교를 해보자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지금 틀려 있죠. 그래서 얘를 13047505505 이렇게 하니까 됐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네요. 예, 클릭됐고요. 그다음에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도 틀렸네요. 이도진, 그다음에 거주자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 순서대로 보니까 개업 연월일 2010년 1월 31일 맞네요. 그 다음에 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8 중동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세무서도 틀려있죠. 세무서 눌러가지고 부천 세무서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부천 세무서.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 다른 것도 있나요? 없죠? 3개 고치고 하나 2점씩. 아까 이론 문제 붙들고 그거 맞출래요? 이거 할래요? 이거 해야 되죠?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3가지 좀 틀렸던 게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틀렸었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부천 세무서가 틀렸었던 거 3가지 수정을 했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큰손 상사의 여비교통비와 관련해서 다음에 적요 등록하세요. 그러면 계정번호가 여비교통비가 812번이죠. 2가지가 나왔는데 현금 적유에서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6번, 7번 이 등록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 등록해주면 되죠 뭐. 그래서 다시 화면 누르시고요. 나가기 하고 여기서 계정 과목 적요 등록 클릭하신 다음에 얘는 800번대니까 판관비 클릭하셔야겠죠. 판관비 클릭하신 다음에 812번 여비교통비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적요 여기네요. 여기다가 6번 해서 그대로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거제도 판매 관련 출장비, 그 다음에 7번도 현금 적요로 분당 판매 관련 출장비 이렇게 하면 3점 준대요. 오케이, 입력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큰손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 잔액이 다음과 같다. 뭐 이거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해당되는 금액 여기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있죠.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서 거기 받으럼 클릭하시고요. 받으럼의 믿음 컴퓨터 상사 450만원 맞고요. 금호상사는 저기 헷갈릴 때는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금호 순서대로 금호상사 된다. 금호상사 이거 안 바뀌네. 그건 그대로 써야 되겠네. 이거 일부러 막아놨나봐요. 소망사무는 250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호상사가 없죠. 금호상사 해가지고
금액은 200만원. 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클릭하시고요. 미지급금의 푸른 가구 240만원. 예, 틀렸네요. 240만원. 그 다음에 삼성카드 130만원.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얘도 3점. 이론 점수보다는 이론에서는 쉬운 것만 다 풀어놓고 요거 맞추면 아싸. 이게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다음은 큰손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래요. 입력되어 있는 것 등등 해야 되겠죠. 자산 총계, 부채 총계 맞춰놓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화면 보시면서 여기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대차 차익 나와 있죠. 대차 차익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이 이제 수정해서 고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비교하면서 틀린 거 입력하시면 돼요. 수정해 주시고요. 1000만원 현금 맞고요. 당좌예금 300만원, 보통예금 1050만원, 외상매출금 540만원, 대손충당금 10만원, 그 다음에 받으러옴 900만원, 그 다음에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없죠.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여기 코드번호 110번 다음 거라 그랬어요. 그럼 요 밑에다가 111번 하고서 금액 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 450만원, 상품 1200만원, 차량 운반구 2200만원, 감가상각누계 1200만원. 예, 틀렸죠? 120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비품 700만원, 감가상각누계 240만원, 임차 보증금 1000만원, 합계 금액 딱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하고 자본이요. 외상매입금 800만원, 그 다음에 지급보험 650만원, 미지급금 370만원, 예수금 7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100만원 틀렸네요. 1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자본금 4,995만원. 그래서 대차 차익 딱 없어졌죠. 얘 몇 점짜리예요? 저기 이런 이제 세 문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거 정확히 맞추는 게 좋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제도 끝났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4번 문제는 무려 24점이고 오류 수정 문제 두 문제에서 여기 6점 더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산 회계 2급 가장 기초되는 항목에서는 일반 점표 입력에서 무려 얘가 30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제가 설명하고 분기를 한번 써볼 테니까, 써봐야 되나? 써볼 테니까 보고 여러분들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8월 10일 단기 운용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단기 운용 목적, 단기 시세 차익 목적 요거 나오면 또 주식이죠. 그죠? 매수 매도가 빈번하게 된다는 것은 시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타 회사 주식, 아이콘이라는 회사의 주식 100주 주당 만원이면 100만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액면가액 필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시세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시세차익 목적에서의 주식거래는 액면가액 소용없습니다. 시가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100주 12,000원, 한 주당 12,000원이라면 120만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첫째, 계정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압니까? 그 물어봤잖아요. 그럼 차변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얼마? 액면가액을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가를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액면가액 쓰면 안 되고 시가로 120만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하고 120만원 이렇게 지급하면 되시겠죠. 이해되심? 됐어요. 그럼 저도 요거 그대로 한번 입력하고요. 얘는 됐고요. 일반 점표 입력에서 첫 번째 문제는 날짜가 8월 날짜 주의하셔야 돼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에서 120만원 했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으로 해서 1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8월 13일 강원기기에 외상매입금 2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이 250만원 외상매입금 지금 갚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차변에 뭐라고 써요?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지금 우리 채무자 채권 채무 규정에는 반드시 거래처 써야 돼요. 그래서 강원기기 써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망 3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은 배서양도. 배서양도는 우리가 받아 보관 중이던 받으러만 사용했다는 얘기죠. 결제수단으로. 그러니까 대변에다가는 지급어음 쓰시면 안 돼요. 받을 어음 써주시고 금액은 250만원. 얘도 마찬가지로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는 이런 거래처가 강원기기죠. 그런데 받으러움에 대한 거래처는 어디예요? 소망, 사물하고 이렇게 거래처가 두 군데가 나온다는 걸 아시는지 물어본 거예요. 배서양도는 이렇게 받으러움을 우리 갖고 있던 거 결제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쓰는 용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얘도 똑같이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13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여기 거래처는 강원기기, 금액은 250만원. 대변에다가는 지금 여기 받으러움을 우리가 했었죠. 여기는 어디 거래처? 소망사무. 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얘도 뭐 낯설은 거 아니죠? 앞에 연습할 때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던 그런 거래 내용이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볼까요? 날짜는 9월 16일이고요. 판매할 상품을 거래처 한국상사에서 구입하고, 판매할 상품을 구입했다면 얘는 차변에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지금 뭐 샀다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차변에 상품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상품이잖아. 상품은 얼마래요? 금액은 1,500만원. 자, 그러면 이 상품을 사고 나서 여기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상품을 우리가 사왔을 때나 상품을 매출했을 때 카드가 결부되어 있다면, 매입을 때는 외상매입금, 매출일 때는 외상매출금 쓰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외상매입금이 될 것이고, 외사가 아니라 외상매입금. 근데 중요한 건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를 어디로 쓰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느냐는 거예요. 카드로 결제를 받았거나 카드로 결제를 해줬을 때는 거래처는 반드시 카드사로 써주셔야 돼요. 그랬었죠. 그러면 카드사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카드. 예, 현대카드로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9월 16일이었었고요. 9월 16일. 차변에다가는 상품 쓰면 되겠고요. 금액은 1,500만원.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현대카드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4번 문제도 볼까요? 10월 15일 판매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판매 목적인 것은 우리 재고자산에서 쓰셔야 되죠. 이거 컴퓨터라고 했다 그래서 판매용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목적들 다 얘기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컴퓨터라면 상품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 쓰면 뭐예요? 업무용은 제가 사용 목적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업무용, 영업용 이런 유형자산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판매용 컴퓨터 1,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300만원 하나 컴퓨터에서 구입했다 그랬죠. 자, 근데 이 쓰는 계정이 다르단 말이죠. 판매용인 계정은 재고자산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차변에 상품이라고 써야 되고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는 뭐라고 써야 돼요? 얘는 사용 목적이니까 비품이라고 쓰셔야 돼요. 똑같이 사왔다 할지라도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컴퓨터에서
상품, 비품 구입을 했대요. 그 다음에 판매용 컴퓨터, 여기 대변에다가는 판매용 컴퓨터를 사왔던 1000만원, 이거에 대해서는 당좌수표 발행에 따르면 우리 뭐라고 쓰기로 배웠죠? 당좌 예금이라고 쓰기로 배웠죠? 여기서 10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을 했대요. 그럼 업무용 컴퓨터 외상을 했으면 뭐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얘는 좀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문제 갖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본 문제가 되었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미지급금은 당연히 거래처가 하나컴퓨터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되셨나요? 그럼 저도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날짜는 10월 15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 상품은 1000만원, 또 차변에다가는 비품 여긴 300만원. 자, 대가를 치워야죠. 그 중에서 당좌수표, 그러면 당좌 예금이라고 해서 금액은 100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300만원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미지급금 해주시고서 여기 하나컴퓨터 써주시면 되겠네요. 하나컴퓨터. 예,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요구하는 답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4번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11월 25일 미림전자에 컴퓨터 5대 판매하고요. 그러면 상품 매출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자, 계약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11월 20일 날 계약금 60만원 지금 우리가 받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써볼게요. 총 얼마였었어요? 100만원이었었네요. 제가 여기다가 먼저 분개를 해봐 드릴게요. 어디다 써야 돼? 날짜는 11월 25일로 하면 되겠고요. 차변에 지금 우리가 돈 받은 거는 계약금 먼저 받았던 건 아까 썼던 것처럼 선수금 먼저 없애줘야 되겠죠. 60만원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이게 상품 매출을 한 거죠. 상품 매출은 얼마요? 500만원. 그러면 나머지 차입 금액은 얼마가 생겼어? 440만원 됐죠. 440만원을 어떻게 받았대요? 외상으로 했다 그랬었죠. 그러면 여긴 외상 매출금 해서 44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 선수금도 외상 매출금도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죠. 됐어요. 그럼 저도 여기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11월 25일. 차변에다가는 선수금 받은 거 없애주고요. 선수금 거래처 어디서부터 받았어요? 미림전자에서 받은 거 60만원 이렇게 빼주시고요.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해준다 그랬었고 215번 미림전자 똑같고요. 금액은 440만원. 대변에다가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500만원. 이것도 여러 번 해봤던 거라서 이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거래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5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6번 문제 볼까요? 플러스 화원에서 영업부 사무실에 둘인 줄 알았네. 화분을 구입하고 지출한 금액 63,000원 중에서 33,000원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3만원은 사업용 카드의 다른 말은 법인카드예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화분 구입은 소모품비로 처리하래요.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회계 처리를 해 본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금액 중에서 소모품비 화분 구입한 거 총 얼마예요? 63,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돈 지출한 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얼마 결제했대요? 33,000원. 그다음에 나머지는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우리 돈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겠네요. 미지급금 써주면 되죠. 거래처는 어디로 써야 돼요? 신용카드 회사인 농협카드로 써야 되겠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나머지 3만원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되셨나요? 오케이. 문제 형태 나오는 게 대부분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저도 날짜를 12월 1일로 해주고요. 차변에 소모품비 800번대로 선택해서 해주시고, 금액은 63,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나간 것은 33,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카드 이름은 농협카드 쓰기로 했었죠. 3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6번 문제의 분계도 금방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 거를 보면 12월 9일 7번 문제죠. 부동산 나라에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여기 7천만원에 매입하고 전액 약소금을 발행해서 교부했대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자, 건물을 구입했는데 목적이 무슨 목적이래요? 투자 목적이래요. 그럼 계정 뭐라고 쓰셔야 돼요? 투자 부동산 쓰기로 했었죠. 투자 부동산 쓰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건물을 샀을 때 취득세가 이만큼 더 들어갔죠. 그죠? 그럼 얘는 건물은 7천만원짜리가 아니라 취득세는 부대 비용이니까 여기 건물 가격은 7천만원에다가 77만원도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분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되겠죠. 차변에 건물 해갖고서는 7,077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대변에다가는 자, 건물을 사고 약소금을 발행해서 줬대요. 그러면 여기 뭐죠? 지급금 써요? 뭐라고 써야 되죠? 미지급금 이렇게 쓰셔야 되죠. 미지급금은 얼마? 7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7만원은 뭘로 냈대요? 현금. 그래서 현금으로 77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이 문제 유형이라는 게 대부분 회계상의 거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한 번만 익혀놓으면 그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으면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복잡하게 생각되는 분들은 아직 연습이 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계정 미지급금은 당연히 여기 부동산 나라라고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분계를 제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12월 9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투자 부동산 금액은 7,077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해놓으시고 거래처는 부동산 나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7천만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니 취득세 77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인가요? 12월 10일 코로나로 인한 치료지원금을 위해서 현금 500만원을 한국복지협의회에 기부했다. 그럼 이 출금전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도 보니까 쉬운 문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날짜는 12월 10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금전표로 해놓고 여기 기부금 해놓고 금액은 얼마? 500만원. 자, 이렇게 해놓으면 끝났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오류된 문제를 수정해 주라는 문제가 두 문제가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대한 오류 문제를 보려면 일단 제가 날짜 입력해서 먼저 조회를 해보시라 그랬었죠. 내용을 보니까 상품을 사고 현금 30만원을 줬는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7월 15일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여기 운반비 30만원은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로 되어 있다 그랬죠. 상품을 매입할 때 운반비가 발생하면 여기서처럼 상품이라고 쓰라 그랬었고, 매출할 때 운반비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쓰세요. 기억나요? 이게 뭐라고 써야 돼요? 운반비로 지금 여러분이 써주셔야 되죠. 매출할 때라고 했으니까 운반비로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시험 문제 출제 많이 됩니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지금 실제로 자격 여기 기출 문제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다른 문제 풀면, 다른 회차에 기출 문제를 풀면 거기는 안 그럴까? 거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주 많이 풀어보시게 되면 자격증 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랍니다. 자, 이번에는 8월 25일 거래 볼까요? 날짜 일단 8월 25일로 해놓고요. 뭔진 모르겠는데 세금과 공가로 되어 있네요. 자, 8월 25일 대표자 개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취득세 325만원을 회사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차하였으나 세금과 공가 및 당좌 예금 규정 과목으로 처리했대요. 지금 얘는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여기 지금 취득세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지금 회사에서 사장님이 개인 목적으로 돈 쓰면 이렇게 이거 세금과 공가는 회사 관련돼서 돈을 쓴 것이지만 지금 여기는 개인 목적으로 취득세를 낸 거죠. 그러면 자본금 빼간 거라 그랬잖아요.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 개인 목적으로 돈 빼가면 뭐 쓰기로 배웠죠 우리? 인출금이에요. 그래서 개인 목적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 계정 뭐라고 쓴다? 인출금. 인출금은 여기 회계 2급 때만 나와요. 왜냐면 개인 회사가 2급일 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인출금 좀 다시 한번 여기 복습하시면서요. 여기 지금 우리 회계 2급에서는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회사의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돈 이렇게 쓰면 무조건 이렇게 뭐라고 쓴다? 인출금 쓰셔야 돼요. 기말에 인출금 빼면서 다시 자본금으로 대체해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문제는 한번 쭉 입력을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이제부터 여기 결산 정리사항 문제네요. 자, 결산 정리사항은 제가 수동결산, 자동결산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동결산부터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동결산하고서 F3 눌러서 전표 처리까지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 한번 볼까요? 날짜는 7월 1일에 1년치 영업부 보증보험료 빠지지 않고 나오죠. 120만원이라고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좌 이체하면서 전액 비용 계정인 보험료로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면 반땡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12월 31일 날 내년 치권은 얼마겠어요? 반이니까 60만원이겠죠. 내년 보험료 미리 낸 거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얘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이죠. 그러면 선급 비용 아니면 선수 수익밖에 쓸 수가 없죠. 근데 얘는 내년 거 비용을 먼저 내는 거니까 여기 선급 비용 내년 거 낸 거 얼마? 60만원. 그죠? 대변에는 그만큼 비용은 빼줘야 되죠. 그래서 보험료 얼마 빼주면 돼요? 60만원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문제 답이랍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얘도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처변에 선급 비용 써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6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해갖고 60만원 이렇게 써주시란 얘기지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2번 문제.
기말 현재 큰손 상사의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주식 100주 한 주당 5,000원에 했다니까 50만 원이셨겠네요. 기말 공정가치 주당 7,000원이래요. 그러면 얼마가 더 증가했어요? 2,000원 더 증가했죠? 그럼 주당 2,000원이니까 100주면 얼마가 되겠지요? 20만 원 되겠죠? 그럼 이 금액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뭐라고 써줘요?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또 뭐라고 써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죠? 평가 이익 얼마? 2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캐시백?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차변에다가 단기 매매증권 20만원, 대변에다가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아 참,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을 계정을 조회했는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없어. 그러면 그 상위 계정이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있죠. 상위 통합 계정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처분이 이런 거 쓰려고 그랬는데 얘가 없어. 그러면 그 계정 대신에 뭘 쓰라고요? 그 위에 상위 계정인 요거요. 상위 계정인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이익이 됐던 평가 손익 계정 아니면 처분 손익 계정 쓰시면 돼요. 단기 투자 자산이요. 아시겠죠? 내용을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평가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두 번째 것도 끝났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이 차변 대변 입력해야 되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고요. 3번 문제를 보니까 회사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즉 이 두 개 합쳐서 매출채권이죠. 기말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납금 보충법으로 설정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어디서 입력한다 그랬었어요? 자, 얘는 일단 닫아 놓고요. 화면에서 결산자료 입력 자동결산 항목이라 했었어요. 자동결산 항목 클릭하신 다음에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하시고요. 그냥 여기 확인 누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위에 대손상각 누르라 그랬었죠. 대손상각 눌러보시게 되면 외상매출금도 있고 바드럼도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매출채권 이외에 기타 채권도 있는데 클릭하셔가지고 얘는 스페이스바 다 눌러서 지워주라 그랬었죠. 그리고 뭐 누르면 돼요? 결산 반영. 주의하셔야 될 거, 만약에 대손율이 2%라 그러면 여기 2%로 바꿔주시면 돼요. 뭐 작업은 똑같습니다. 결산 반영 누르면 여기 조금 전에 봤던 여기 대손 상각에 관련돼서 외상매출금하고 해당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여기 딱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세요. 단기 기말 재고액을 278만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죠? 얘는 어디서 입력하면 돼요? 여기죠. 여기다가 금액 278만원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된다 했었죠. 되셨나요? 그러면 결산자료 다 끝났죠. 그리고 이대로 만세 부르면 다 틀린다 그랬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F3 전표 추가 있죠. 전표 추가 예 반드시 누르셔서 결산 분기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눌러놨고, 요 위에 보시면 결산 분기 완료라고 되어 있죠. 요거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12월 30일 날 가서 전표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나와 있으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여기 조회 문제 세 문제 나와 있죠. 조회 문제 3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이 틀리면 자격증 못 따도 당연하다고 느낄 만한 조회 문제예요. 이거 틀리면은 아, 내가 아직 자격증 딸 준비가 안 됐구나 생각하시면
자, 문제 1번 문제를 보시니까 6월 30일 현재 6월 30일 현재라는 것은 누계 개념이죠. 매출처 우진상사의 외상매출금 잔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거래처가 나오면 제가 거래처 원장에서만 찾아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화면에서요. 얘는 일단 끝났으니까 나가고요. 여기 거래처 원장에서 날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외상 매출금 물어봤죠? 외상 매출금 입력해 주시고요. 외상 매입금이네요. 쏘리 외상 매입금 251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정상사라고 되어 있죠? 우정상사 우진이야? 내가 문제집을 잘못 봤어요. 이란 쏘링. 6월 31일자 외상 매출금도 맞고요. 다시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우진 상사 똑같이 114번. 자,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인데 차변은 발생한 금액이죠. 지금 남아있는 거 잔액 800밖에 없네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8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까지 통신비, 판관비죠. 가장 많이 발생한 달, 이거 월 비교죠. 월 비교는 총계정 원장에서 한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 클릭하셔가지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통신비라고 되어 있죠. 통신비 800번대 판관비로 814번 하게 되니까 제일 많이 발생한 달은 몇 월 달이었었어요? 여기 3월 달이네요. 그죠? 금액은 94,000원.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나가고, 마지막으로 상반기 중에서 접대비를 가장 적게 지출한 월가, 그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얘도 똑같이 지금 그 화면에서 그대로 답하면 되겠네요. 총계정 원장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접대비 조에서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은 2월 달이네요. 금액은 672,000원. 됐죠? 이런 문제는 다음번에 나오더라도 틀리시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96회에 대한 우리 전산회계이고 실기 문제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일단 96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